오늘 해드린 이야기들 모두 측정이 가능하고 개선된 것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꾸준히 해도 공복혈당 안 낮아지면 저에게 욕을 하세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제랑 같은 저녁시간 같은 양을 먹고 잠도 7시간 이상 충분히 잤는데 아침 공복혈당이 널뛰게 합니다. 왜 그런지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잠과 스트레스와 공복혈당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알면 어설프지 않고 도대체 왜 내 공복혈당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공복혈당을 결정하는 힘이 간의 공복혈당 방출과 기저인슐린의 제동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아직 안 보셨거나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댓글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악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혈당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다루지 못한 수면과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복혈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복혈당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수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 위장관계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의 위장관계나 호르몬계, 혈관계 같은 몸의 상태가 어떤지 숫자로 정확히 점수를 매길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잠과 공복혈당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잠만 떼어놓고 보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입니다. 명확하게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게 바로 수면의 양입니다. 몇 시간 자는지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당뇨병 위험률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얼마나 자야 가장 위험률이 떨어지는지 보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공복혈당이 높은데 관여하는 요소 중 하나가 명확해졌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수면 시간 7시간 미만이면 이걸 고치셔야 합니다. 바나바, 베르베린, 글라이신, 마그네슘, 기타 무슨 영양제를 먹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면 시간 7시간 확보가 1순위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7시간 이상 충분히 잤는데도 수면의 질이 나쁘다면 역시 공복혈당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나는 수면의 질이 좋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소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는 건강한 20대를 대상으로 잠자는 시간은 7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채 실험자들이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자극을 줬는데요. 매트리스 아래 진동기를 설치해서 순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거나 스피커로 잡음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실험자들은 잠에서 깨진 않았으나 뇌파 수준에서는 자극이 올 때마다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면의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잠을 잔 첫째 날과 수면을 방해한 둘째 날, 셋째 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얕은 수면의 비중이 높아지고 얕은 수면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인체의 회복과 수리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슐린 민감도 25% 크게 떨어졌고요. 인슐린이 없는 상황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21%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능력은 떨어지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험자들의 깊은 잠을 방해한 게 매트리스의 자극과 소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잠에서 깨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라 수면의 질이 좋다 생각하고 계셨다면 자다가 중간에 깨지 않았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 본인이 잠을 자다가 코를 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소음 아닌가요? 배우자나 본인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진 않아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골이는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코골이 밴드를 쓰시면서 혼자 잠을 자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옆 사람의 뒤척임 역시 뇌파 수준에서는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여건이 되신다면 2주일 정도 실험을 해보세요. 2주일만 혼자 잠을 주무시면서 코를 곤다면 코골이 밴드 착용하시고 주무시면서 아침 공복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세요. 물론 하루 만에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주를 관찰하시면 추세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는 자다가 깨진 않고 뇌파 수준에서만 깬 거잖아요. 실제로 깨면 어떻게 될까요? 깬지도 모르게 깬 것도 문제인데 대놓고 깨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다가 깨면 안 될 횟수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몇 번 깨어야 공복혈당이 올라간다는 정확한 절대 기준은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깨는 횟수가 높을수록 인슐린 감수성과 포도당 조절 능력이 나빠지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만인의 경우 이게 더 명확하게 증명되는데요. BMI가 30이 넘을 경우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이 10분 증가할 때마다 공복혈당이 1%씩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깨든, 더워서 깨든, 추워서 깨든, 목이 말라서 깨든 무조건 자다가 깨면 좋지 않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안 좋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자주 깨시는 분들이라면 공복혈당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응법이 뭐냐고요?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공복혈당과 수면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양, 그리고 두 번째, 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면의 양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무조건 지키시고 이것보다 부족하면 이걸 채울 방법을 무조건 찾으셔야 합니다. 해결책도 뒷부분에 다 설명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면의 질은 잠을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더라도 자다가 깨지 않고 푹 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자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본인의 수면의 질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배우자나 본인의 코골이 소리, 배우자의 뒤척임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자다가 깨는 것 역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니 안 깨는 방법 시도하셔야 합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방법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공복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알 필요 없고 해결책만 알려달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이유를 알아야 공복혈당을 상승시키는 새벽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부터 볼까요? 누구나 새벽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보통 새벽 3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아집니다. 이건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코르티솔이 뭐라는 호르몬이냐? 쉽게 말하면 몸을 깨우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 쓰게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에너지를 확보하고 혈압도 조금 올려서 몸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간에서 포도당을 혈관으로 내보내 혈당이 상승하려 하다가도 인슐린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혈당이 살짝 올랐다가 바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슐린 제동력이 약하거나 감수성이 낮으니까 같은 코르티솔이 올라갔을 때 혈당이 크게 오르고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벽 현상이에요. 여기에 수면의 질까지 나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자는 동안 자꾸 깨거나 뇌파 수준에서 각성이 반복되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더 크게 일으키고 그 결과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과도해집니다. 동시에 교감신경도 항진되면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까지 함께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고 인슐린의 혈당 조절 능력은 더 떨어져 아침 혈당이 들쭉날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 범위를 지키시는 게 공복혈당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당연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규칙적으로 취침하고 이거 너무 당연해서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데요. 생체 리듬상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커피, 점심 이후로 드시지 마시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시거나 하시고 6시 넘어서 실내 조도 낮추시고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하시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안 하시잖아요. 락티움, 감태추출물, 마그네슘,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저걸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코골이 앱 설치하시고 수면 중 코를 고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코를 곤다면 코골이 밴드 쓰시던 코골이 베개를 쓰시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 개선하세요. 옆 사람의 뒤척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따로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과하게 드시면 간에 글리코겐이 꽉 차서 새벽에 코르티솔을 분비할 때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 식사는 6시에 드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드시지 마세요. 6시 이전이라도 일찍 드시면 드실수록 좋습니다. 안 드시면 더 좋고요. 네 번째, 저녁 이후에 물 섭취 줄이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 가려고 깨면 그 자체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로 자주 깨신다면 그에 맞는 치료나 영양제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다음날 아침 혈당 확실히 덜 튀어오릅니다. 오늘 해드린 이야기들 모두 측정이 가능하고 개선된 것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꾸준히 해도 공복혈당 안 낮아지면 저에게 욕을 하세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